네, 먹방 유튜버 쯔양과 그리고 사이버 레커 문제 계속해서 좇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마 이런 이름 유튜버 이름입니다. 구제혁 주작 감별사 이 두 사람이 지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고요? 어떤 혐의입니까? 지금 이제 지난 그 2월에 쯔양의 전 남자친구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과거를 갖다 폭로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쯔양을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이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라는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5,500만 원의 금액을 이제 받아서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지금 그 혐의는 형법 350조에 있는 공갈, 그리고 283조에 있는 협박, 또 324조에 있는 강요, 요 세 가지 혐의로 지금 현재 이제 구속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밤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구속 여부를 가릴 최대의 쟁점 어떤 점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내달라라고 요청서를 발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어떤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즉 다시 말해서 합리성을 따질 것 같고요,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이제 그 주거지가 일정치 않거나라고 했을 때 도주 우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일 오늘 오후나 늦어도 내일 새벽 정도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이 검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그 판단은 영장실질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거인멸, 그러니까 혐의의 상당성은 좀 있어 보이니까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론이 워낙 관심이 깊은 사안이라서 어떤 판사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하는 그 주체는 법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15일 검찰총장이 특별히 검찰의 입장을 내놨죠. 어떻게 내놨냐 그러면은 사이버레카 등 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이 콘텐츠를 게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해라라고 하는 이 검찰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죄 수익은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이 솜방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사회 정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뒤에서 또 협박을 해서 돈을 갖다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알려져서 상당히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추정컨대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리에 따라서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한다지만 여론이 워낙 뜨거우니까요.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저희가 사이버 레커라고 썼는데 흔히 말하는 불법 견인자 사이버 레카라고 요즘 표현하던데, 레커가 원래 맞는 표기라서 저희가 표기를 좀 그렇게 했고요. 카라큘라라는 이름이 좀 등장하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은퇴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워낙 사건이 복잡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카라큘라라고 하는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튜닝 같은 것을 전문으로 하던 그런 차량 관련 유튜버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알려지게 된 것이 지난번 부산에 있었던 소위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의 신상 공개가 되지 않자 본인이 어떤 명예훼손과 연관된 것을 자기는 감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 사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던 많은 시민들의 갈채를 받은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졌죠. 그런 유튜버들 그들로 좀 많이 늘어나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정의가 실현된 거 아니냐, 좀 시원하다, 네. 이제 이 사이다다 이런 얘기들이 그랬었는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번에 쯔양 사태와 연관해서 많은 의혹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냐면 구제역과 통화를 한 내역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거기 보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라. 이번에 집을 한 채 사라든지 이런 이 카라큘라라는 사람이 구제역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정황들이 담긴 녹취록이 그런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죠?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갑자기 지난 22일에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 쯔양과 연관돼 가지고 구제역하고 통화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쯔양시의 어려운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뭐 농담식으로 해가지고 경솔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절대 돈은 받지 않았다 이것을 예. 이제 강조를 했고요. 뭐 그 이전에는 뭐 자기가 돈 받지 않았다는데 자기 아들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다른 사기범으로부터 자기는 이전에 3천만 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그 3천만 원은 이 쯔양이랑 관련된 얘기가 관련된 것이 저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뭐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유튜브를 해온 그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핵심에는 그 얘기의 핵심에는 쯔양의 그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이제 불편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조심스러운데 이 정보를 어쨌든 넘겨준 사람이 가해자로 그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던 전 남자친구의 그 법률 대리인 변호사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근원은 어디냐면 바로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법률 대리인 즉 채모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사실 그 쯔양에 대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쯔양 측에서 1차 한번 고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싹싹 빌어가지고 고소 취하를 해줬는데 예. 그리고 난 뒤에 지난 2월에 바로 이 채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구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정보를 갖다가 넘기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한번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제역이 쯔양 측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쯔양 측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다시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 남자친구가 그로부터 한 2달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유. 그런데 참. 지금 이제 이 예. 최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이 의뢰인 즉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남자친구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구제에게 폭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원해서 자기는 대행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그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바로 그 이 씨의 유서 내용이 밝혀졌는데 거기에 네.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쯔양의 과거를 갖다 폭로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나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옴으로써 지금 정반대의 어떤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어쨌든 유출했다는 지목되는 이 변호사 해당 뭐 과거에 기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어쨌든 이 유출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전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그것을 또 약간 틀어가지고 쯔양을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그 비밀을 누설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금지 조항을 갖다 위배한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대한변협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것은 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 확인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법조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언론사에서는 이제 해고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는 2월 달에 구제에게 내용을 흘려가지고 쯔양을 협박하게 하고 또 그 결과 이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의 결과가 발생이 됐고 또 이 유서 내용에도 없는 어떤 복수를 운운하면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고문 그 변호사 계약을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고 그리고 이제 언론 대형 변호사로 계약을 해가지고 월 165만 원을 갖다 받은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가지 이런 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